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진에너지 진혜영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힘이 납니다 오늘도. 네, 저는 아주 완전히 다운돼 있습니다. 다운돼 있습니다. 이제 날벼락을 맞아가지고. 날벼락을 맞아가지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네. 또 한편 가벼운 점도 있고요. 오늘은 너무 웃지 않고서 예. 진지하게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그러니까 6.3 이제 지방선거,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서 오랫동안 고심을 해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그 고심하는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심사숙고 그때 출마 결심을 하셨다고요? 네. 그 말씀은 더 좀 해주십시오. 어떤 네. 그 고민 과정과 또 결단을 내리게 된 그 네. 이유를. 3.1절 날 결단을 내렸습니다. 3.1절에 예. 날짜도 3.1절에 결단을 3.1절에. 내린 거는 제가 이제 거의 시간이 이제 다 됐다라고 네. 저도 예상을 했고 한편에서 준비는 해왔지만 이걸 실제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지지난주부터는 이제 설 저기부터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네. 뭐 상당히 격려를 많이 받고 하면서도 이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뭐 제가 아주 뭐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다음 서울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그리고 특히 이재명 4년과 합을 맞추면은 시너지가 엄청나서 그럼요. 그리고 특히 다음 시장이 이렇게 일상적인 행정을 잘하는 거 이상으로 서울이 네. 그동안 굉장히 망가져 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대전환 시대인 게 5국 3특하고도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야말로 K-pop 디몬헌터스에 나온 것처럼 네. 세계 도시로서의 이 컬처 경제를 이뤄 나가야 되는 이런 새로운 과제도 있고 그래서 네. 좀 큰 그림과 그 다음에 아주 그러니까 중요한 프로그램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특히 시정 장악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저 오세훈 설거지를 뒷설거지를 깔끔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필요하다는데 지금 이제 후보들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끝까지 공약을 좀 들어보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하셨죠? 결국은 뭐 공약이 이렇게 안 나오는 분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더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다. 결단을 한 거가 아직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죠. 네. 출마 선언은 3월 5일 날로 예정을 해놓고 네. 저는 선언하면서 바로 공약을 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러고 나서 딱 알아보니까 네. 갑자기 서울시장 그 예. 이미 다쳤다. 더 그러니까요. 이상의 추가 공모가 없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너무 힘이 듭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 어제 이제 발표가 있어가지고 네. 그걸 좀 지켜보시면서도 이거 어찌된 일인지라는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것만 본 게 아니고요. 예. 그 전에도 제가 소통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런 일이 있으면 소통하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사실 두 분을 생각을 했죠. 정은호 청장님이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출마 선언을 안 하신 안 거 했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이 박용진 네. 전 의원님이셨어요. 근데 박용진 전 의원님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동안 예. 아주 상당히 소통을 긴밀하게 해왔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을 때 추가 공모가 있을 것이다라고 박용진 의원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또 박용진 의원님은 또 조승래 사무총장님하고 상당히 좀 이제 가까우시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저는 이제 서류 준비만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갑자기 그렇게 어제 나오니까 발표가 있었고 아니 그저께 이제 발표를 한다고 갑자기 뉴스가 떠서 예. 알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통을 했는데 뭐 추가 공모 없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놀라운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어저께 조승래 사무총장이 발표하시고 어저께 이제 김미수 공관위원장이 발표하시고 난 다음에 아니 두 분이 박홍근 서울시장 서울시장 준비하셨던 후보니 네. 이분이 갑자기 발탁이 장관 후보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발탁이 되셨고 또 박용진 박용진 의원님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부위원장. 발탁이 되시고 아니 그래서 저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몰라서 그러니까 저만 모르고 저를 지금 그야말로 이렇게 배제를 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제 날벼락이라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도 지금 당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문을 그래서 다시 열어달라. 열어달라. 기회를 달라. 왜냐하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는 부산도 어저께 추가 공모를 열었습니다. 10일에서 13일. 그 다음에 어저께 또 박홍근 의원님의 사퇴로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93일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합니다. 네. 22년도에 했을 때는 저도 그때 시장 후보가 됐었는데 네. 그때는 한 40일 정도 남겨두고도 추가 공모 얘기가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충분하다. 시간적으로 충분하고 저는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문을 열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회를 좀 달라 이렇게 지금 조금 있으면 울판입니다. 예 흡수를 네네. 하고 계신데 이건 뭐 당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일단은 네, 결정할 당에서 일인데, 결정한 일이고요. 예. 저도 요번에 이제 쭉 알아봤는데요. 이게 공간위원회에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무총장님과 대표님의 뜻에 의해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최고위의 의결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최고위원회는 보고만 하고 아하. 그다음에 그래서 그날도 일요일 날 보고를 하고 그리고 네. 어떻게 발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허. 사무총장님과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님께 간곡하게 열어주십사. 왜냐하면 어저께 박영진 의원님하고도 긴 통화를 했는데 사실 하려고 그러면 아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거는 네, 열어주는 이거는 별로 것은. 어려운 일. 그다음에 지금 변수가 생기지 않았냐. 박홍근 그래서 그런 후보자 부분들 빠지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좀 예. 저거 뭐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지금 흡수하러 흡수하러 김진애 나왔습니다. 형님이 네네. 오셨습니다. 김지 에너지. 네. 오늘은 좀 에너지가 좀 이게 빠질 수밖에 없는. 네, 뭐 에너지는 그렇죠. 오히려 충분합니다만은 네. 뭐 기운은 좀 기운은 좀 빠지는. 빠지는. 네.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준비해 왔던 김진애 위원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아니 이거는 좀 네. 기회를 줘서 네. 이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또 이 경선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요 그동안 예. 쭉 얘기를 들어왔던 게 김진애가 들어가면 일단 경선이 되게 재밌어지네. 재밌으시다.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사실은 뭐 이런 거가 있는 거예요. 음. 조승래 사무총장님 말씀에 의하면 네. 이미 여러 여론조사를 해봤고 지금 있는 후보들로도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당에서 그럴 수 생각을 있겠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솔직히는 이제 지난 한 보름 정도 특히 이제 합당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지난 한 달여 정도에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또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일부 불안해하고 못 믿어하는 이런 또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무슨 일이 또 생기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은 선택지를 좀 넓혀놓고 그리고 특히 이 과정에서 검증을 제대로 해서 하여튼 선택지를 많이 갖는다는 거는 네. 당으로서나 또 당원으로서 시민으로서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여론이 좀 그런 여론이 바깥에는 있습니다. 네. 사무총장님은 여론조사만 보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당원들은 뭐 일부 불안해하고 이러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뭐 조바심도 내고요. 혹시나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도 중요한 선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서울시장은 어떻게 하냐 이게 또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경선을 통해서 경선의 문을 더 열어가지고 또 정책적으로도 치열하게 네. 토론을 하고 네. 그다음에 서울시의 비전도 다 내놔서 그게 어떤 게 정말 제일 좋은 비전인지도 평가를 받고 당원들에게 평가를 받고 후보 선출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어저께 박홍근 위원님 이제 내정되시고 난 다음에 저도 당연히 축하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그랬더니 아니 저기 선배님 왜 시장 후보 안 하십니까? 그것부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추가 공모를 닫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소연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다들 왜냐하면 제가 2021년에 보궐선거에서 열린민주당의 후보로 박영선 후보하고 단일화했고 네. 그다음에 2022년에는 또 송영길 후보하고 경선을 했고
그렇죠. 양정에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이미 검증되고 훈련된 사람이다. 준비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는 확실하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박홍근 의원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아, 네. 그래요. 네. 자, 이 당의 결정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경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예. 경선이 좀 뜨거워져야 어허. 시민들의 관심이 좀 커지고 제가 사실 지난번에 송영길 후보하고 예. 토론회 할 때 어. 다들 김진애가 너무 세게 할까 봐 걱정하시는데 토론회가 끝나고 나니까 네. 오히려 알겠다. 아. 왜 토론회가 필요한지. 송영길 후보도 같이 뜨는 거예요. 저만 하는. 그러고 나서 예. 경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경선 흥행을 위해서라도 김진애 위원장이 꼭 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있을 것 같다. 그리고요. 제가 여기서 선거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경선 룰을 보니까 네. 3위 안에 여성이나 없으면 청년이 없으면은 뭐 한명 더. 자연적으로 예. 하는데 저는 그거 안 받겠습니다. 그냥 남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청년 가산점은 뭐 제가 에너지가 좋아서 청년 가산점은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게 읍소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단 결정 네. 한번. 전현희 위원님 예.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이 혹시나 저기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이 읍소 또 이제 민주당을 위해서도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리고요. 어떤 제가 결론이 될지. 준비한 제가 솔직히는 뭐 지난 30년 준비한 거고 지난 5년 동안 네. 끊임없이 공약을 준비해 왔는데 음.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제가 경선에 나가면 그 공약을 여러분들도 같이 쓰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같이 한 거기 때문에 그렇네. 앞에서. 후보들의 근데 그렇지 공약들을 않으면은 만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가 꽁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약 정말 중요하고. 제 공약을 가지고 가시려면 이거 경선에 쓰려면 해야 된다. 그 하나만 맛배기로 잠깐만 언급하시면 뭐가 있어요? 하나만은 아니고요. 예. 제가 요번에 캠페인 제가 이미지 하나 가져왔는데 네, 이미지 가져왔죠. 제가 요번에 캠페인 제목이 네. 업서울럽니다. 업서울. 업입니다. 왜 업이냐? 업. 네, 캐대원의 그 바로 업입니다. 업서울로. 그래서 제가 업서울, 내일 모레 업서울로. 발표할 때는 네. 구체적으로 업을 뭘 하느냐 8가지를 저는 수치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런데 업서울로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뭐 하나만 가지고 하나만 얘기하면 예, 하나만 하나만 저기 하고 말씀해 주세요. 예.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두 가지 하세요. 제가 이제 그 주택은 이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제가 네. 하나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왜 자꾸 박주민 의원님은 기본 사회, 기본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하고 어프로치가 다른 게 네. 저는 AI 시대에 일자리는 줄어든다. 그리고 우리는 기본 사회로 가면서 뭐 월 얼마 기본 소득을 얘기하지만 예.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부수입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수입 50만 원 시대를 열겠다. 이건 뭐냐 하면은 제가 그걸 가지고 일상 화폐를 10개를 준비를 했어요. 이건 뭐냐? 예. 왜냐하면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때마다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컨대 예, 건강을 차를 지키며. 걸으시면 네. 건강 건강 화폐를 드립니다. 오. 그다음에 차를 만약 폐기하시면은 예. 탄소 저감 화폐를 또 드립니다. 오. 그다음에 재활용 잘하시면은 예. 환경 화폐를 또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10개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AI 시대에서 우리가 엄청난 거를 만든 거 중요하지만 도시 경제와 일상의 시민들이 살게 하기 위한 이런 삶을 만들기 위한 것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김진애가 서울시장이 되면은 네. 서울시민 여러분 월 부수입 50만 원씩 버실 수 있는 겁니다. 드리는 거 아닙니다. 버실 수 있는 거. 자기가 하는 만큼 벌 수 왜냐하면 있다. 그게 그걸 하면서 부수입이다. 도시의 경제도 돌아가고 그렇네. 도움이 그다음에 되고. 자기의 건강도 도움이 되고 삶도 아주 활기로워진다. 이거 너무들 반짝반짝하게 좋아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요새 서울에다가 K-팝 페스티벌, 이제 월드 서울로 이런 걸 자꾸 하자고 그러면서 누구는 우세훈 시장에 맞는 거 부수고 대시 짓겠다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프로치가 달라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요 부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 DDP 되게 싫어하지만 예. 가성비가 제일 낮은 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 부수는 거 그런 걸 리모델링해서 잘 써야 되고요.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코첼라 모델이에요. 코첼라. 여러분도 왜 BTS 핑크 블랙핑크 가가지고 예. 하는 미국의 유명한 맞아요. 야외에서 페스티벌. 하던데요. 그건 사막에서 합니다. 사막에서. LA의
근처에서 해요. 근데 거기서 사막에서 하는데 우리는 그냥 무대 세워놓고 맞아요. 일부 그냥 있고 하는데 야외 공연이에요. 거기에 30만이 모여요. 근데 30만이 모이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어디 머물겠어요? 모이는 거는 다 LA에서 가서 놀고 그렇죠. 그래요. 거기서 그러니까 저는 숙박하고. 이게 수도권 상생 모델이다. 어. 그리고 우리는 100만 모이는 K-팝 월드 페스티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예. 이거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왜냐면 이게 정말 이게 노는 게 아니라 새로운 컬처 맞아요. 경제거든요. 컬처 비즈니스를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면 네. 스케일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코첼라 서울로를 하겠다. 코첼라 서울.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서울시장에서 이제는요 서울시장이 요만큼 서울시장 행정구역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 수도권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5국 3특하고도 네. 맞춰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력적이죠? 매력적입니다. 아, 그거 네, 네. 진짜 들어보니까 이게 50만 원씩 어떻게 그게, 보면 네. 얻을 수 있는. 그게 뭐냐면은 진짜 서울로 김진애는 모든 네. 서울로의 재능을 하나하나 끌어내서 더욱 비범한 서울을 만들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재능이 만들어져서 네. 서울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서울을 만들고 싶어요. 업이 된다. 네. 업서울, 업서울러. 아, 예. 업. 업. 그러면은 모레 이 공약이 나머지 8개를 다 발표가 발표하려고 그럽니다. 아, 발표하는데 예. 이제 출마 선언하시면서. 뭐 제가 경선을 예. 못 하면은 이게 뭐 묻히는 사장이 돼 버릴 수가 있죠. 이 공약 보면은 네. 이 문을 안 열고는 못 빼기겠네요.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오늘 그래서 맛배기로 2개 가져온 맛배기로 거면 8개가 더 있습니다.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당의 결정을 한번 저희가 지켜보고 일단은 네, 네. 정책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는 걸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 저희가 이제 한병도 교수 네, 말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네. 재밌게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공부도 잘하시고. 그냥 그리고 저는요. 예. 새벽마다 예. 한번더 교수님은 한 16분에서 20분짜리 정도를 부동산을 올리세요. 저는 그거 굉장히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왜 다른 사람들은 막 올라요 뭐 내려요 폭삭이에요 뭐 이러잖아요. 네.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그렇군요. 팬이에요. 그랬더니 뭐 한문도 교수님도 제 팬이라고 그러시는데 사진 찍었습니다. 사실 그랬어요. 자, 이거 부동산에 이제 진심인 두 분이 정말 만나셨는데. 아니 사실은 내일 모레 네. 내일이네요. 내일 수요일 날 저희가 좀 위원회에서 이제 대회비로 준비해오던 프로젝트를 이제 청와대 보고하고 이걸 이제 곧 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래요? 이게 주택 관련입니다. 그래서 좀 몇 분 부동산 전문가들을 모시고 미리 좀 이제 얘기를 들어보려고 내일 모임을 잡았는데 한문도 교수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신데 그래요? 마침 또 이제 뭐 여기서? 그날 아니 저기가 있으시대요.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못 오신다고. 네, 못 오시는데 오늘 근데 여기서 만나셨네요. 아니 그건 만났는데 예. 이거는 대회비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 업에 들어가 있어요. 업에 들어가 있어요. 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기대감을 더 이제 네. 불러 모아 주시는데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집을 내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장동혁 대표의 6채 그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흐름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어떻게 될까? 정말 대통령님 싱가포르에서 대단하십니다. 거기서도 SNS 하시면서 부동산 싱가포르에서 말씀하시고. 아니 근데 그게 뭐냐면은 네. 이게 끊임없이 이어져야 돼요. 그 열기가 이게 뭐냐면 지금 일단 다주택 중과 그 유예 유예 안 한다. 안한다라고 하는 5월 것 때문에 9일. 매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매물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 신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뭐냐면은 그럼 1가구 1주택에 대한 것도 고가 저는 뭐 똘똘한 한 채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한 무작정 보호는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거주냐 비거주냐 또 서울이냐 지방이냐 또 가격은 얼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네. 아주 미세하게 로드맵을 짜겠다. 이런 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니까 네. 이게 뭐냐면 정책에 대한 예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지금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요새 한번도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입이 여기까지 돼 있잖아요. 우리가 드디어 평생 해오고 싶은 거를 이제 이번에 해보는 모양이다. 참 좀 기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기운이 왜냐하면 올라가 이게 있다. 부동산 정상화예요. 예. 절대로 이게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맨날 불안하게 폭삭할까봐
아니면 내가 그 업하는 거에 못 올라탈까 맞아요. 봐. 맨날 이게 불안한 건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얘기도 우리 네. 한문도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이게요 타이밍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타이밍. 이게 뭐냐면 일단은 주가 주식시장이라는 옵션이 지금 있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확실하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님의 합니다. 이런 데만 안다면 합니다라고 그게- 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이게 탄핵 이후에 지금 또 뉴 미디어 시대에 솔직히 기존 언론들을 안 믿어요. 거기서 아무리 얘기를 하고 예. 부탁 떨어진다, 전월서 시장한다. 얘네들 거짓말 치는 거지. 얘네들 우리 협박하는 거지, 위협하는 거지. 이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네.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국민들이 그거 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국민들도 다 알아요. 서울 시민도 알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비정상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이것 때문에 어떤 데는 쓸데없이 너무 흥분되고 어떤 때는 너무 좌절되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이건 뭡니까? 끊임없이 내가 저기에 못 들어가서, 한다고 예.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좌절감? 좌절감 네. 이런 열패감에 사로잡혀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게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아주 타이밍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네. 여대 야수 아닙니까? 민주당이 잘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요 정말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그 저희 그 저층 주택에 대한 주택지에 대한 프로젝트인데 이게 제가 잡은 게 시범 네.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지자체의 공모 사업으로 할 거예요. 근데 네. 서울시가 사실은 이런 거 할 때 서울시가 제일 좋은 테스트 베드가 돼야 돼요. 서울시에서 성공하면 딴 데서도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꼭 서울시를 탈환해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하면서도 예. 지금 서울시장에 우리 쪽이고 내가 SH를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이걸 얼마나 쉽게 할 텐데 막 이래가면서 속상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옵션 말씀도 하셨지만은 네. 부동산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안전하게 느껴지는 시대는 끝났다. 네. 끝났고 부동산 이 불로소득으로 자리에 깔고 앉아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돈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재명 정부가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은 굴려야 된다. 굴려야 된다. 굴리고 그래야지 불린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그럼요. 투자니까 노력이죠. 근데 부동산에 대한 거는 한 번 잠기면은 그냥 거기에 부동산 아닙니까?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니까. 네. 근데 여태까지는 이 부동산 불패, 아하. 그다음에 강남 불패 이런 게 우리나라의 신화로 너무 작동을 했는데 네. 이게 그렇지만은 않다. 그리고 그게 계속된다 그러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듯 아하. 서울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같이 망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문제가 네. 서울의 이 똘똘한 한 채 시장이 서울의 시장이 아니에요. 전국구의 시장이 돼버려서 맞아요. 계속 갈아타서 강남에 100억짜리를 사기 전까지는 안심을 못 하겠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치 이 게임처럼 네. 그 경주처럼 네. 앞만 보고 달리면서 결국 강남 이 한 곳만 노리고 뛰는 그리고 똘똘한 그게 채. 문제가 뭐냐면은 대출이 다 받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대출이 그게 저기 살 때뿐만이 아니라 전세 대출도 네. 그걸 무한정으로 맞아요. 자꾸 해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품 위에 모래성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부시고 네. 건전하게 벽돌을 저기 솔직히 우리 저기 주가 시장은 주식 시장은 벽돌도 아니고 코인 시장 같지만 하여튼 열심히 쌓아서 굴려서 이걸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는 중요한 게 수익률이 중요한 거예요. 수익률. 그리고 매번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문제가 뭐냐면 쭉 잠기고 있다가 한 번에 양도 팔 때. 근데 예. 이게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소득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불안합니까?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시가 좋아지려 그러면은 분양 사업해서 먹고 튀는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임대도 하고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운영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도시가 되면 그러면 훨씬 더 컨텐츠가 풍부해지고
그리고 내용이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맞아요. 있는 게 생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익률을 정확히 따져야 됩니다. 수익이 그리고 매달 들어와야 되는. 내가 쓸 수 있는 게 들어오는 거냐 이걸 따져야 돼요. 부동산 시장 자체도 이제 변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패러다임 자체가 그리고 달라지고 있다. 네, 그거는 이제 그리고 요새는 왜 젊은 사람들이 요새 전소에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은 야, 그 전소에 왜 돈을 잠겨두냐? 뭐 아. 가가지고 ETF에 집어넣고 뭐 여기저기 해가지고 돌리면 훨씬 수익률 좋아지고 네. 내 통장에 돈이 꽂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네. 움직이지 않는 거는 좀 저기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는 좀 근사하게 잘 우리가 사용하고요. 네. 움직이는 거로 해서 돈이 돌아가게 합시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한 채 있던 아파트도 내놨지 않습니까? 팔지 않았습니까? 대단하세요. 대단하죠. 아니 제가 그걸 보면서 예. 그 아파트가 좋은 게 황금성이 좋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35년째 집을 지어서 땅에 뿌리를 박고 살고 있으니까 예. 빨리빨리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나도 그냥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저도 이제 조금 그런 점에서는 집이라고 하는 대통령께서도 28년 살면서 항상 보금자리라고 느끼셨다 그러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애착이 있으시고. 있다고. 예. 근데 저도 제가 짓고 사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애착이 있어서 빨리빨리 팔지는 못하지만 뭐라도 해가지고 좀 네. 이쪽에서 수익을 얻는 걸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정말 팔았고 대통령 팔면 팔겠다고 하는 장동혁 네. 국민의힘 대표는 네. 6채 중에 뭐 지분 있는 거 다 포함해서 6채 중에 5채는 채는 다 쓰고 있는 거고 네. 한 채 여의도 오피스를 내놨는데 안 팔린다고 걱정을 또 하고 있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지 않으면 한 달 전부터 왜 그런 좁아요. 한 대통령 팔면 팔겠다. 팔게요.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거는 수불제입니다. 스스로 불러온 재앙을 만드신 겁니다. 그 아마 장동혁 대표도 느끼고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네, 네. 들고 네. 국민들이 이제 당장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집 팔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계속 물어볼 거잖아요. 장동혁 네. 대표 어디 가든 간에 네.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네. 참 뭐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진애 위원장님과 말씀을 나눠봤는데 참 전 방송보다는 좀 기운이 빠지셔가지고 좀 속상하긴 네. 한데 제가 너무 깔깔대고 웃으면 안 되니까. 예, 지금은. 알겠습니다. 네, 미소는 잃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조승래 사무총장님, 또 정청래 대표님. 추가 공모를 열어주십시오. 김진애가 서울시장 경선에 들어가면 민주당의 지지율도 확 올라갈 거고요. 정청래 대표님 지지율도 확 올라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결정을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네, 하고요. 대승적인 판단. 대승적인 판단 있을지 네.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모레 그래도 이제 공약 발표를 하시니까 출마 선언과 함께 그건 아니 근데 저는 모든 거가 예. 뭐 국회에 가서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아. 저는 요새처럼 모바일 시대 부동산이 아니라 모든 걸 쇼스와 영상으로만 내보냅니다. 그렇게 그다음에 되셨어요? 저는 뭐 사방으로 돌아다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한번 공약 나머지 8개 공약이 정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서울시장 이 경선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김진애 위원장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들, 정책들 업서울, 업서울러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이 정책들이 민주당 이 경선 후보들 그 정책으로 쓰이게 되려면 경선 과정에서 토론하고 또 이 얘기를 나누고 우리 국민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시장 준비한 그런 정책들을 펼칠 수 있게 경선의 문을 다시 열어달라. 김진애 위원장이 강조했는데요. 뭐 이거는 저희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당이 어떻게 결정하게 될지 이거는 민주당의 결정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